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뇌병변 장애 아동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보다 나은 성교육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재활병원과 시립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영유아기 아동을 양육하시면서 가지시는 고충과 어려움을 같이 해소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립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보람 센터장님과 서울재활병원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운영단 이지영 실장님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뇌병변 장애 아이들도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아이가 성에 대해 물어볼 때 어디까지 대답을 해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양육자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디까지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저는 정말 저도 이걸 어디까지 대답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성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예, 꼭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예외는 아닌 거죠. 아이가 성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양육자하고 관계가 되게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왜냐면 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믿는 사람이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아이에게 되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걸 이렇게 양육자들은 어려워할까? 그러게요. 네. 그래도 다른 거는 그래도 대답을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저희 아이가 지금 딱 초등 고학년, 이제 사춘기 시작하는 그 무렵 아이인데, 그 성과 관련된 거는 유난히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도 성에 대해서 정확하고 딱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주려고 하는 이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르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왜곡되지 않고 부풀리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가장 저희가 주의하는 이야기가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든지 뭐 새가 물어다줬다든지 뭐 때리면 알게 된다든지 그럼 아이들은 더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사실 이 초등 정도 되면 자기가 생각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새가 나를 물어다줘.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신뢰가 깨져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도 나의 양육자가 이거를 숨기네? 이게 뭔가 있는 거야? 이거 왜, 다른 거는 얘기를 되게 잘해주는데 왜 이것만큼 이렇게 맨날 숨기지? 그럼 아이들도 이것을 결국에는 아이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이거 어디서 찾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에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질문을 한다라는 건 이미 관계가 좋은, 나를 믿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냥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과장하고 불필요한 설명들을 막 이렇게 덧붙이지 않는 게 사실 조금 중요해요. 저희가 정자와 난자 이런 수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성기의 크기를 이야기한다거나 또 뭔가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수정되는 곳은 어디이고 이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또는 난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어떠한 신체 기능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에로틱한 상상의 나를 계속 펼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해지는 거죠. 예. 그것보다는 이러한 행동이나 이러한 결과들은 사실은 어떤 관계에서 하는지 사랑하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쵸. 준비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아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혼란을 느끼지 않아요. 예. 책임이라는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되게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호기심에 대한 부분을 팩트 있는 그대로 네. 잘 설명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모이자 치료사로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추가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이들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내 아이의 성에 대한 인식을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 사실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할 때는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질문을 했는지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성교육을 하는 전문기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그 자녀와 이 성교육에 관련돼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와의 신뢰가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애들은 저한테 그런 걸 안 물어봤는데 가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이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이제 또래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동급생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도록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요즘 이 성적인 표현과 언어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치료실에서도 보면 이제 아무래도 오픈된 공간에서 또 다른 아이들과 또 관계에 맺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성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는 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관심의 표현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잘못 전달이 돼서 오해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너가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도 또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친구들과 결국은 잘 지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 이 성에 있어서의 이런 행동은, 이제 이런 불편한 행동들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은 이 피해자의, 그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되어지는 게 맞거든요. 대부분 행위자는 내 일부러 그랬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성에 대한 이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이 성산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맥락과 상황을 조금 살펴보는 게 조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내가 친구와 잘 놀고 싶어서 일어났던 불편한 접촉이나 또는 언어적인 어떠한 성적인 언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이 잘못된 건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에게는, 그 행동은 불편한 행동이 맞아라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네. 이거는 부단히 이 아이를 질책하고 뭔가 처벌하고 뭐 문제로 삼는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지도를 통해서 이 아이로서는, 그러면 내가 누군가와 친해질 때에는 이렇게 가서 접촉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게 해줘서 실제로 행위를 했던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도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불편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장애가 있고 또는 이 아이가 이런 관계 맺기에 서투름이 있으니까 네가 불편해도 네가 감정적으로나 또는 굉장히 수치감이 들어도 그냥 네가 이해해야 돼라는 맥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이 행위를 했던 아이한테도 결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라면 이런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방법이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아이가 다음에는 그 바른 방법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 학교라든지 또 뭐 복지관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이 행동이 폭력이나 아니냐, 얘가 문제가 됐냐 안 됐냐, 얘를 계속 분리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결과들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아직은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아이를 굉장히 수치감 들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 아이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인의 감수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러한 성별이나 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행동을 하는 게 결코 놀이가 될 수 없고 또 이러한 행동이나 언어들이 결코 친해지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행동에 대한 지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네. 혹시 예를 들면 그러면 친구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면 좋을지 네네. 좀 좋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 너랑 같이 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같이 놀고 싶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죠. 예, 그 주변에 가서 그 아이가 조금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같이 조금 함께 하자고 유도하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이런 친구애가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처음부터 가서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 아이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매너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관심을 끌고 하는, 그러니까 바른 행동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경험이나 이런 게 서툴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을 계속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오류가 네가 오류가 나서 네가 이 행동이 서툴렀지. 그래서 걔가 이해해야 돼가 아니라 그래서 그 행동을 이제 멈춰야 돼. 그 행동 바르지 않아.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도 잘못된 것과 바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저희 아이들한테 진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거를 저희 부모님, 뭐 학교의 선생님, 또 병원의 치료사분들도 이렇게 꾸준히 가르쳐주고 하면은 저희 아이들도 잘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저희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항상 이제 걱정하는 질문이죠. 아이가 곧 월경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이의 월경, 양육자도 준비를 해야겠죠? 네, 실제로 보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월경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발달상 뇌병변이 있더라도 신체적이거나 아니면은 2차 성징이나 이런 거는 거의 생활 연령과 같게 발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정말로 저희 치료사로서도 이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발달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알기도 하고 잘 대처해야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네. 사실 월경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월경 용품을 사용하는 것과 월경의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고 적응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거든요. 사실 월경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 월경에 대해서 아이들도 되게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월경은요, 되게 당연하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순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월경을 한다라는 게 내 몸에 되게 이런 건강한 신호이고, 그리고 이건 되게 자연스럽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해요. 예, 저희가 아이들에게 월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뭔가 굉장히 막 은밀하게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막 그런다고 해서 광고를 하고 동네방에 떠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자연스러운 내 몸을 배워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월경은 더러운 피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몸에 찌꺼기가 나온다, 막 되게 더럽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나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그냥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되면 되게 두렵거든요. 내 몸에서 정기적으로 피가 나오는데 이 몸이 되게 더러운 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이 월경대를 교체하면서 손에 묻거나 이럴 때 막 기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월경을 혐오하게 되거든요. 월경은 정말 말 그대로 순환하는 과정이에요. 월경이 잘 일어나야 건강한 거고 월경을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월경을 시작하면 이제 몸을 지켜야 된다. 네. 사실 이 몸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임신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이러한 과정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경이 일어나면 무슨 내 삶에 있어서 격변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 내 몸을 굉장히 단도리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근데 내 몸에선 더러운 피가 나오고 막 이런 부끄럽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도 인식될 수 있어요. 이거는 매월 내 몸을 혐오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내 몸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 굉장히 잘 순환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 월경용품에 대한 적응과 그리고 긴급한 어떤 월경 상황에 대한 대처인데 사실 요즘에는 이 월경용품이 되게 다양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뭐뭐 혹시 알고 계세요? 요즘엔 탐폰도 많이 쓰고, 네네. 그다음에 그 뭐죠? 이렇게 생긴 월경컵? 컵도 네. 있더라고요. 저희 네네.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네. 네네. 생리 때만 사용했었는데, 네네. 요즘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이 월경 용품은 이제 뭐 일회용도 사실 사이즈별로, 요즘에 사이즈별로, 두께별로, 길이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재질, 예, 느낌 재질도 굉장히 다양한 데야 되고, 이게 일회용으로 쓰고 한 번에 이제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빨아서 쓸 수 있는 사실은 이 일회용품이 굉장히 접촉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빨아서 쓰는 면으로 나온 새지 않는 월경 팬티도 나오고 또 일회용품 중에서도 교체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은 입는형의 일회용 월경 팬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몸에 삽입을 하는 탐폰이라든지 또는 일회용이 아닌 몸에 삽입형 월경대라고 하는 월경 컵도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월경 용품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 몸에 어떤 게 제일 잘 맞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경을 할 때 하나의 월경 용품을 쓰지 않거든요. 예, 저는 면으로 된 월경 패드도 쓰고 입는 월경 팬티도 쓰고, 네, 그리고 월경 컵도 사용해요. 제가 그날의 스케줄이나 제 월경 양이나 예, 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그날에 조금 적합한 월경 용품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제 삶이 월경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진 것처럼 아이들도 나는 이게 마저 하나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예, 또는 내 기능에 맞게 조금 골라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가정에서도 이런 월경용품하고 되게 친해지는 게 되게 좀 중요해요. 내가 이미 월경을 시작하면 몸의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그리고 내가 이 피가 나오게 이 월경혈이 나오게 된 것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새로운 물건에도 적응해야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저희 아이들이 혹시라도 손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면 정말 무한 연습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재활도 뭐 한두 번 시켜서 끝내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능숙해지면 조금 더 편안해진 것처럼 월경을 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다양한 월경 용품을 자주 다뤄보는 이런 연습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월경혈이 샜거나
또는 갑자기 월경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이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구입하는 곳이 아이들이 뭐 마트만 생각을 하는데 편의점도 팔고 뭐 특정 상품이긴 하지만 뭐 저렴한 물건이 많이 파는 땡땡소라든지 예, 요즘 청소년들 굉장히 좋아하는 올땡땡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 굉장히 진열되어서 편하게 보건실에도 준비되어 맞아요. 있고. 예, 약국에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센터나 이런 공공기관은 가면은 한두 개 정도는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고, 사실은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월경이 시작됐어요라고 왔는데 본인 가방에 있는 하나 정도 꺼내주실 분은 그쵸. 굉장히 많으실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월경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눠보시면 좋고,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사춘기 여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월경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물함에 이제 파우치 안에다가 넣어줬어요. 이건 사물함에 넣고 다녀. 그래서 이제 일회용 월경대 하나하고, 그리고 그 속옷. 네, 갈아입을 수 있는, 혹시 갈아입을 수 있는 속옷, 혹시 바지에 묻을 수 있어서 이렇게 두르고 올 수 있는 얇은 가디건, 네, 이렇게 해서 파우치에다가 사물함에다 넣고 다니라고 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조금 더 덜 불안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월경은 적응기예요. 그리고 인식의 변화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월경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미리 이제 미리 당연히 그때 아이들한테 지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모님은 이제 같이 축하하는 자리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 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딸도 지금 센터장님이 계시는 센터에 가서 교육이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교육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아는데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실제로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미리 받았던 것들이 굉장히 사실 도움이 많이 돼서 혹시 전문가나 그런 성문화 센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미리 조금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아이를 위한 교육, 또 부모를 위한 교육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이번 질문부터는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네, 장애인 당사자이자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 대표이신 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남자아이 사춘기에 관한 질문이에요. 저희가 아이가 몽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방에 들어오니 속옷은 젖어 있고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쭤보셨을 때 어떻게 알려드리거나 도움을 드리면 좋을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사실 이 몽정에 대한 경험은 아이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아이마다 이런 성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정보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아이들도요, 자기의 몸의 발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런 대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좀 덜 하거든요. 그런데 몽정에 대한 저희들의 이제 편견이 좀 있어요. 사실 몽정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몽정은 야한 꿈을 꿔야지만 한다라고 뭐 인식을 하거나 또는 야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성의 월경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뭔가 이제 여성의 월경처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몽정을 경험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야한 꿈을 꾸지 않았다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꿈 자체를 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 몽정이라는 거는 꿈하고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잠을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정액이 배출되는 하나의 몸의 현상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몽정 역시도 대처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몽정을 너무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한 이 몽정을 했었을 때 이제 대처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 속옷을 그대로 입고 학교에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옷을 어딘가에 돌돌 말아서 숨겨놔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옷을 갈아입고 가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사실은 본인이 이제 물로라도 이제 조금 세면대에서 이제 애벌 빨래라도 해서 세탁기통에 넣을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죠.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네, 그때 어떠한 정보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네.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신 뭐 생리보다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없죠. 네. 그런 부분에서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겉보기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미리 교육을 받거나 인지가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듈 아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모든 걸 감추고 모든 걸 비밀해서 깨끗하게 애벌 빨래해서 완벽하게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으나 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터졌을 때 누구한테든지 객관적으로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신뢰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보호자나 가족들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뒤처리는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리액션을 잘 해주시면 뭐 좋지 않을까. 아이가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갈아입을 속옷 상자를 놓는다거나 또는 좀 묻은 정액을 좀 닦아낼 수 있는 티슈나 이런 것들이 아이의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좀 더 아이가 덜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래서 해봅니다. 일단은 네.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도움 구하는 방법. 네. 그게 수치스러운 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자기 내면적인 거니까 아까 말했듯이 애벌 빨래라는 방법보다는 빨리 개인적으로 위생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물티슈를 쓰는 법이라든지 화장지를 쓰는 법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어쨌든 위생을 위해서는 대처를 해야 되고,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네가 지원받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건 우리 건강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그런 몽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부모님들도 또는 지원자분들도 아들의 정액을 직접 본다든지 그것들이 팬티에 묻어있는 것 보는 것도 당황스러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변 사람들도 준비되고 연습돼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대충 나이대를 보면 이쯤 되면 아마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될 수도 있고, 사실은 자고 나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배변 중에 또 나올 수 있고, 일단 자국이 되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충분히 나이대를 가지면서 평소에 충분히 얘기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까, 당황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뭐 배변 중이나 이런 작은 자극에도 정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사춘기 시기에는 몽정만큼이나 유정이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유정은 흐를 유자를 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꿈을 꾸지 않아도 뭔가 힘을 준다거나 또 이런 상황에서 작은 자극에도 정액이 이제 배출이 되는 이런 일이 사춘기 때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모의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말 신뢰 관계를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이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뇌병변 장애 아이들의 경우에 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혼자서 목욕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도움이나 보조를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특히 남자애들인 경우에는 발기가 되기도 하고, 또
장애아이 당사자와 또 목욕 지원을 하는 어떤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성별이 다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종종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질문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목욕은 어느 연령이나 좀 되게 큰 이슈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뇌병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목욕은요, 단순히 성뿐만이 아니라 그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라고 하는 이 ICF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죠. 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기 관리라는 면에 있어서 자기 위생을 관리하는 거는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목욕을 하거나 자기 몸을 씻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상생활 활동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활동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아이들에게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거나 또 아이에게 습득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목욕은요, 목욕을 하면서 발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게 맞아요. 왜냐면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이 발기는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상으로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발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몸의 그냥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청소년기에는 특히나 민감하기 때문에 이 발기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욕 지원을 하다가 이런 발기가 일어났을 때, 너 지금 무슨 생각하길래 지금 이러니? 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이제 계속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은 그 목욕 지원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굉장한 수치심이 들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목욕을 하면서 일어난 발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인식도 중요하고 예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발달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안에서는 최대한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지도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몸을 만지는 것과 타인이 내 몸을 씻겨주면서 접촉되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경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목욕탕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넣어준다거나 또는 샤워기 위치를 좀 달리 해준다거나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금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능적인 어려움으로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목욕의 주체를 최대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거든요. 사실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네. 지금까지. 네. 어떻게 내가 목욕에 참여를 해야 나의 주체적인 부분들이 잘 존중이 되면서 그 목욕 기능을 잘 지원받고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욕이나 모욕을 지원해주는 분께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위생 상태가 안 됐을 때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최대한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대화겠죠. 물어보는 거. 내가 도와주는 게 괜찮은지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러면 나는 또 어디가 안 괜찮은지 너는 또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그거를 좀 단계별로 잘라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손발을 이제 시켜주시다가 손발 씻는 게 익혀지니까 제가 씻고 그 다음에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또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혼자 할 수 있는 건 나가주는 거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아니고요. 나가주는 거. 네. 지켜보면 감시니까 네. 나가주면서 또 시간을 좀 정해주고 점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지원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목욕을 지원해서
어떤 점이 의미가 있었고 좋았는지, 또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서로 끝나고 나서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모의 과정에서는 사전에 사후에 자기 대화를 많이 하셔서 그 중간에는 감정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나가 있는 거 중요하긴 한데 보호자 입장이나 아니면 치료적인 관점 입장에서는 목욕탕이라는 곳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네.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환경도 말씀하셨지만 아이에게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환경, 그래서 요즘은 미끄럼 방지가 되는 매트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물빠짐도 잘 되는, 그다음에 목욕 의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안전하게 목욕탕 안에서 아이가 혼자서 일정 부분은 씻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그런 도구들, 보조 도구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이거는 부모님들이 꼭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다양하게 있어서, 네. 사실 이 목욕을 스스로 한다라는 거는 재활적인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중요하고 해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성에서도 내가 내 몸을 잘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때 내 몸이 반응을 하고, 내 몸에는 어떠한 강직이 있고, 어떤 행동할 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사실 성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 몸의 긍정성이라는 게 쌓이게 돼요. 이 내 몸의 긍정성과 내 몸에 대한 이런 효능감은 저희가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또는 경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꼭 성뿐만이 아니라 재활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인식,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 뭐, 신체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잘 익히고 알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내가 몸을 샤워를 하거나 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옷을 벗고 내가 내 몸을 보게 될 텐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씻거나 샤워할 때, 자기 몸을 스스로 보고 스스로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굉장히 자기 어떤 신체적인 인식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순간이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재활에 있어서도 이 내 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성교 현장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요, 자기의 몸을 보고 싶어 해요. 특히 이제 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지원 서비스를 좀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발라주고 뭐 거울을 비춰주긴 해도 내 몸을 전신으로 비춰주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성기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내 몸의 성기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내 몸 자체를 조금 관찰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 몸을 처음 온전히 보고 관찰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게 혹시 일상에 조금 또는 이런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에 말씀한 대로 거울을 보여주잖아요. 네. 마지막에 로션하고 이발을 하고 나서 왜 보여주죠? 마지막에 결정은 네가 해라.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 네. 일단은 몸에 대한 결재권이나 결정권이 어쨌든 당사자한테 일단은 그걸 보여준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딴 데 보고 싶니 또는 확인하고 싶니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때문에 못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등 뒤쪽이겠죠. 또는 뭐 발 쪽이겠죠.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 씻으면 괜찮겠니? 라든지 이 정도면 안 아프겠니? 라든지 뭔가 자꾸 결정을 물어봄으로써 네가 이거 꼭 확인해 줘야 돼. 네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네. 평가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하죠. 네. 너희 몸은 정상이 아니니까 좀 더 정상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모습은 이쁘지 않으니까 이쁘게 바뀌어야 된다든지 평가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은 깔지 않으신 채 음. 너희 몸은 네가 씻었고 네가 먹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무리도 네가 결정해야 돼. 이런 걸로 결정권을 주면서 자세히 관찰하게 주신다면 자기 긍정성이나 그런 것들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자기 신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도 본인이 결정하고 고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다는 건 확인하는 건 감각 투자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걸 봤을 때 어떤 감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굳이 내가 몸을 확인 하지 않아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더럽구나, 이 정도면 씻어야 되겠네, 이 정도면 아프겠네, 뭐 대상포진이 올라오겠네
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건 제 경험.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 그리고 결정권을 마지막에 거울 두듯이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몸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받지 않는 몸으로서 내 몸을 존중받는 거. 아주 사소한 것. 네. 사실은 그거는 내 몸을 자주 보고 내 몸에 익숙해져야 사실은 내 몸에 있는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자주 보여주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 게, 물론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아이 자체에 대한 존중인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께서 물론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상, 비정상, 장애, 비장애, 이게 아니라 아이 자체로서 장애가 있건, 그다음에 뭐 신체적으로 경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소위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 있더라도 그건 그 아이의 독특함이고 그 아이 자체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 자체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신체적인 거는 그 다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의 저희가 지금 발기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아이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 사실은 성에서도 재활에서도 그리고 당사자의 삶에서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사춘기 발달, 또 성적인 발달,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들, 그다음에 존중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저희가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잘 지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장애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양육자분들께 부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